오늘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사찰 의혹 관련입니다. 청와대에는 계속 반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공항철도 사장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여러 번 경고했다고 반박했지만 그 후로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도 사찰했다는 내용이 또 폭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청와대 감찰반은 국정농단 냄새가 나는 첩보라면서 좋아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가져온 내용이다.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대검으로 넘겼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중진의 비리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 나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폭로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이고 청와대는 여전히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김태우 감찰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패널 분들께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지금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한번 평가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두 가지 다가 겹치는데 하나는 우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실제로 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뭐 공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 기록들을 다 하나씩 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직무상 어떤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자기가 일정 정도 약속된 것이 지켜지지 않은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과연 이 그동안에 해왔던 민정수석실의 일이 일정한 매뉴얼 하에 또 일정한 원칙 하에 또 공명정당하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일이 더 많이 와전되거나 네. 꼬이거나 예. 정폭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명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청와대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을 잃고 있어요.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그 청와대의 깊은 비리, 공문서를 폭로했다. 그것은 어떤 상당히 이제 직무상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청와대는 바로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청와대 문건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문건.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는 얼마 전에 여기 박관천 수사관도 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없었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뭐 공직자 감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건드리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대한민국에서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서로 관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청와대 비서직제에 공직자의 비리에 관해서만 감찰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림처럼 보면 엄지척은 뭡니까? 김태우 씨 얘기가 예. 내가 이렇게 공직자 감찰을 명분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그것을 정치 사찰을 보고했더니 반부패 비서관이 잘했다라고 해놓고 분명히 그랬다. 그래서 예.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지 못한 거. 예. 그것이 두 번째 청와대의 큰 잘못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청와대 없습니다. 잘못이 문제를 더 키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겁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두 개씩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제가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이거, 앵커님. 예. 예. 그래서 하나만 하고서 그냥 제가 때우는 게 아니라. 예, 좋습니다. 예. 결론은 이거예요. 미꾸라지가 커다란 거인을 이겼습니다, 지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청와대는 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하지 마시고 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게 미꾸라지입니까? 네. 아, 예. 이 팔 달린 미꾸라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특감 반장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적어준 그 사인, 그것은 본인이 실적을 이렇게 그 승진용어로 보고하겠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예. 제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예. 그래서 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저의 그 보좌관이나 특보를 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자기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그 사람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안 해요. 한 것처럼 해달라. 예, 저는 안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과연 안 했는데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안 했는데 이 사람의 실적을 해서 사인해줬다? 그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대한민국 공직기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실적을 해서 사인해줬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요. 예. 예. 관련된 녹취가 있어서요. 한번 좀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4일 이후에 생산됐고 7월 24일 날 대검으로 이첩된 그 전후 어느 기간에 걸쳐서라도 박용호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특감 반장인 이인걸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이라고 알아야 예. 되는 말이죠. 저는 예. 이제 가거 제야단체 때 사찰을 당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미행, 도청, 예. 그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 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동향을 수집하는 걸 사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동네에 떠도는 소문 정도를 모아서 첩보를 올리는 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우상호 한번 조사해봐라. 그 창조경제센터장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예. 하면 예. 이건 사찰이에요. 그런데 쭉 모아온 걸 보고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예. 그러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이거는 검찰로 이첩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양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입장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찰청에 보면 이제 정보과라는 게 있어요. 그 정보과에 있는 수사관들이 시간이 되면 그 자기가 맡은 관할 구역 내의 사람들, 요주의 인물들 내지는 뭐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동향을 살피러 다녀요. 근데 그게 사찰이란 이름으로 뭐 동향을 살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어떤 식으로 얘기도 하면서 좀 본인이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세평 같은 걸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활동이 바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예. 실제 지금 김태우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것은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개인의 비위를 덮기 위한 그런 마지막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정말로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터뜨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일단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분이 하는 뭐 이 폭로의 방식이라든가 폭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뭐 질적인 부분 혹은 양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분이 주장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 같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 정도인 거고요.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급급하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고 뭐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혹은 실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이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러한 식의 청와대의 대응은 처음에 감정적 대응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아마추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까지 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그렇게 높은
그런 그 지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거는 당시에 그 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언론이 이제 작심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혹시 그것은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에게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은 합법적인 첩보 수집이고 박근혜 정부가 하면은 사찰이냐. 예. 실질적으로 2014년에 박근혜 정부 그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 라인에서 그 당시에 그 대법 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갔던 것을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것이 민간인 내지 그 사법부에 대한 사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공항철도 사장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했는 내역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국민의 어떤 상식적 입장에서 사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 잣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것이고 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과연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렇게 폭로한 의도가 뭔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팩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각종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IO라고 해서 정보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청와대 내에서 자기들이 정보관 IO라고 쓴다고 하면서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감싸고 이것이 미꾸라지다, 불순물이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 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에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그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일부는 수원지검으로 일부는 동부지검으로 해서 이첩했다는 것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차명진 의원 한마디 한마디. 하셨는데, 예. 저기 우상호 의원이 그 동네 돌아다니는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 동네에서는 뭐죠? 이 조선일보 사주의 어떤 뒷이야기, 중앙일보 사주의 뒷이야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측근의 뒷이야기, 근데 홍준표 야당 대통령 후보의 뒷이야기가 동네 돌아다니는 얘기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 동네에 돌아가는 얘기를 가지고 오라 하면은 그것은 사찰이지만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도를 양문석 왜 사찰이라고 그러냐 박사께서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이야기부터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방송계의 그를 한때 동네로 삼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도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방송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동네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그 정치인 동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 표현을 가지고 그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좀 옹색하다. 제가 생각을 하고 김영주 의원 얘기도 있던데 자, 김영주 의원 얘기가 동네 얘기입니까? 김영주 의원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이 오늘 그 어떤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었어요. 우상호 고용진 의원도 이 첩보의 대상이 올랐고 그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됐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니 그 블록체인 협회장을 만나서 현재 협회장이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이 그 패널이잖아요. 현재 협회장을 만나서 당신이 회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첩보 내용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영주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블록체인 협회와 관련해 가지고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첩보라 하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동네의 이야기, 흘러다니는 이야기, 업계의 이야기, 그리고 술자리에서 툭툭툭툭 그 누구 흉보다가 튀어나오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채집해서 일정한 이 양식 안에 내용을 적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첩보다.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첩보 내용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포트라고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나
일반적인 그 정보 요원, 경찰청 그 정보계들은 이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IO라고 표현을 하면서 리포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런 리포트들의 내용들을 지금 이미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팩트가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확인된 거 없어요. 그다음에 반론을 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윤건 대사와 관련해서 반론을 냈었을 때 재반박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사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찰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행, 도청, 계좌 추적, 주변 탐문을 통한 고립감과 공포감 조성 이후에 사찰 이후에 결과를 보면 보복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러한 이 보복들이 사업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인신구속을 하거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런 보복들이 이제 이어지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사찰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사찰의 결과들이 소위 말하는 전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왜 하들짝 놀래고 분노하고 인권이 유린됐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 보복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말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는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나 보수 정치인들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게 정말 악이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동의했던 최초의 사건이다. 제가 여기서 앉지 않으면 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마디 올렸는데요. 한 말씀만 진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기준으로 제가 좀 전에 이제 사전에 사찰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건 정말 긴 것이고 한마디로 남몰래 뒷조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백서까지 썼는 그 내용이 과연 사찰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기준은 정말 엄격하게 하고 남에 대한 기준은 정말 고무장만큼 길게 늘린다고 하면 그 기준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장문석 박사 짧게 얘기해 주시고. 남몰래 예. 뒷조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찰이. 이건 조사가 아닌 거죠. 그죠? 계속해서 첩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첩보 조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조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자료를 떼고 그죠? 이게 조사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뒷조사했다는 걸 직감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여러 건을 해서 그 리스트를 해서 이 검찰로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런데 하면 그것이 김태우 어떻게 수사관의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위가 이제 그 단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고 김광덕 본부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발언기를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반반 딱 나뉘니까 듣는 이 시청자들도 참 뭐가 맞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중잣대로 보지 말고 정권에 따라서 객관적 팩트를 갖고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말한 것 중에 이런 사찰이 되려면 뒤에 불이익이라든가 보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오늘 사이에 거론된 그 박용호 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작년에 교체가 됐는데 자기가 뒷조사를 직감했다면서 바로 사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일자리를 다 잃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는 일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그럼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민간 사찰의 징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돼야 이게 사찰이라고 여권 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바로 이야기처럼 실수도 한두 번이지 이런 용어를 쓰고 싶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얼마 전에 한국당이 공개한 것 중에 107건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청와대에서 최소한 10건에 대해서는 이런 동향 보고 또는 이런 그걸 민간 사찰을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동향 보고에 대해서 있었던 거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어떤 거는 민정수석까지 보고도 어떤 거는 반부패 비서관까지 보고되고 어떤 거는 특감반장 보고도 어떤 거는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민정수석실의 기강이 아무 없다고 하더라도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10번 이상, 최소한에 확인된 것만 해도 10번 이상인데 10번 이상의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진 게 이상하다. 이게 예. 하나 들고. 또 하나는 특감의 이게 업무 범위라는 게 딱 규정돼 있어요. 청와대 비서실의 이제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서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랑 임원
그다음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10여 차례 이상 최소한 이런 것들이 징후가 나타나는 거는 그리고 또 이게 단시간이 아니라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7월에 임용된 후에 올해 이 11월까지 1년 4개월 이상을 근무했는데 이러한 거를 있을 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민간 사찰의 징후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잠깐만요. 제가 긴급 동의가 있는데. 긴급 동의 탐해 받겠습니다. 너무 긴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긴급하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아주 적절한 음향이 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관심의 초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모아지고 있는데 조국 수석이 SNS에 자기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밝힌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을 때 올린 것을 다시 올렸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올렸고 또 음악은 No Surrender. 항복하지 않겠다. 그런 음악을 깔았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려드릴 동안에 판넬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좀 청와대가 제대로 그야말로 좀 겸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지금 그냥 두들겨 맞고 가겠다. 두들겨 맞는 이유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에 두 분 출석하셔서 운영위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국 수석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대통령 자신이 우는 마음으로 내치는 진정한 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현상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임덕으로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야당은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는데 조국 수석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차명진 의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글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글쎄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말고 8명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 예. 그렇다면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이 캐비넷에 여기 나온 김용주 의원을 비롯한 예. 이 일반 민간인에 대한 보고서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이제 김태우 씨 말이 맞다면 틀리다면 아니겠죠, 그죠? 맞다면 그 김태우 씨 말이 맞다면 이 조국 수석이 아마 믿는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야당의 두드리는 게 솜방망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조국 수석은 확신하지 않을까. 김용주 이 얘기는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가 맞다는 전제입니다. 심사가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라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 초기에 새로운 많은 인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한번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 주변 사람의 탐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평을 들어보고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어떤 감찰반의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두를 싸잡아서 민간인을 만나면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역으로 과도하게 과거 정부의 어떤 활동을 사찰이라고 공격한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조국 수석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엄해성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공격한다 이런 반응을 느끼게 하는 이 말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의롭게 가겠다 이런 얘기처럼 보여서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가상화폐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이라든지 그걸 조사했다면 그건 사실은 불법이죠.
정말 민간인에 대한 그것은 그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고 어떤 공직에 선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김태우 사건 떠나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가 재조사하고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고치겠다는 얘기는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예, 제가 이 그 방송 여기 직전에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을 가봤습니다. 예. 프로필 사진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배경되는 사진에 어떤 게 그리 돼 있냐면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라고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특감 대상, 특별감찰 대상 아닌 사람한테 대한 조사 자체가 반칙이고 반칙에 대해서 사과한 말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특권이라고 봅니다. 예. 양문석 박사는 뭐라고 계속해서 지금 쓰셨나요? 개념의 문제가 조사를 하면 동사무소 가서 뭘 떼보고, 그죠? 그 본인 몰래 떼보고, 그 다음에 주의를 단문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내 이야기가 상대방이 들어가게 그 압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주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자꾸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꾸 사찰이라는 이미지를 현 정부에 씌우려고 하는 그 일련의 그 의도들이 너무 그 농후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 자, 우리가 민간인 사찰, 자, 그 항상 뭐 학생 운동했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차명진 의원, 학생 운동할 때 그 미행, 수배, 이 과정들 다 겪어봤었잖아요. 그때에 머리 쭈삐쭈삐 서던 그 시절에 그 사찰들을 당해봤었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사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왜 계속해서 이렇게 엎어 씌우려고 하고 이전에 그 독재 정권이나 나쁜 정권들이 보여왔던 그러한 민간인 사찰의 이미지를 현 그 행태에 있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지금 올리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음악 몇 개 바꿨고 그다음에 그 서브 페이지 약간 그 바꿨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마세요. 이 시국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조국 계속해서 네, 제가 오늘 해주시죠. 차명진 오늘 뉴스와이드에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김광덕 본부장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조국 수석이 그 노래 대중음악을 하나 이렇게 옆에 그 SNS에 걸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이제 노 서렌더 아닙니까? 근데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사찰 논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검증 실패라든가 기강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쌓였으니까 대통령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사의를 너무 늦지 않게 표명하는 게 실제로 이 정권과 나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